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인사이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탑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소식 CNBC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op Wall Street analysts say these stocks have the best long-term potential 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팬데믹 동안에 또 거시경제적인 힘과 또 추세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 지원을 철회하려는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인력 모두가 주식의 하루하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5가지 종목을 월스트리트 탑 애널리스트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ake-Two Interactive입니다. TTW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팜빌 제작자인 진가를 12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1월 10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진가가 40%, 테이크2가 13% 이상 폭락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를 뒤흔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프리스의 앤드류 웰크위츠라는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매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는 23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TTWO인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주가의 약세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장기 진입점을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테이크2의 핵심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한 회사의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더 나은 하드웨어가 부분적으로 주도하는 모바일 게임의 증가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팁랭크스에서 웨르키츠 애널리스트는 18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7,000명의 재무 분석가 중에서 189위, 그리고 성공률은 63%, 그리고 평균 3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딕스 스포팅 굿즈네요. 네, DKS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재고를 잘 관리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해 왔다고 합니다. 윌리엄 트레이딩의 지금 샘 포저라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DKS가 높은 수준의 소비자 참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이키와 같은 회사와 강력한 공급업체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샘 포저는 주식을 매수로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는 180달러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7,000명 중에 14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공률은 54%, 평균 수익은 46.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시스코고요.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시스코 시스템스와 같은 이런 회사에 유익하다라고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그레스 파이낸셜 파트너스의 아이반 페인세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시스코는 글로벌 IP 기반 연결 그리고 네트워킹 장비 제공 업체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과 함께 타겟 프라이스는 73달러 제시했습니다. 지난 가을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인 앱사건의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펜세스는요 7,000명 중에서 89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공률은 68%, 평균 수익률은 18.1%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많은 기술 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게임에 자신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2022년에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르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피스 365 번들에 대한 대규모 거래와 관련해서 진전을 꽤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웨드부시 시큐리티스죠. 여기서 댄 아이브스는 12월 재무제표 또 확인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하는 주식에 대한 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주르 클라우드에 대한 강력한 기업 지출에 고무되어 있다. 비즈니스가 곧 다음 성장 기회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주식은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과 타겟 프라이스는 375달러로 지정했습니다. 7,000명 중에서 8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아이비스는 성공률은 70%, 그다음에 평균 수익률 44.6%로 높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섯 번째 종목이죠. G스케일러입니다. 알렉스 핸더슨, 니담 코의 알렉스 핸더슨 애널리스트가 제시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회사죠. G스케일러를 뛰어난 장기적 가치 잠재력을 지닌 고유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418달러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평가했고요.
지금 지스케일러의 경우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 성장주에 대해서 흔들리는 감정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7,000명의 재무 분석가 중에서 4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72%의 성공률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익률은 4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월마트 소식입니다. 지금 월마트가 조용히 메타버스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Walmart is quietly preparing to enter the metaverse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월마트에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자체 암호화폐와 또 대체 불가능한 NFT 토큰 그것을 만들 계획으로 메타버스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지난달 말 전자제품과 가정장식, 장난감 그리고 스포츠용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제품을 포함해서 가상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는데 별도의 서류에서 회사는 사용자들에게 가상화폐와 NFT를 제공할 것이다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요, 월마트는 12월 30일 특허 출원을 했고요. 지금 총 7개의 개별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서 신흥 기술이 미래 쇼핑 경험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특정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있다. 일부 아이디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일부 아이디어는 또 테스트하고 반복하고 학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상표권 변호사인 저시 결번이 매우 강렬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들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고 그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메타버스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다가올 가상세계에 대해서 배후에서 많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시 걸번은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를 넘어선 야망을 알리기 위해서 회사를 메타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기업들은 가상세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이키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가상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 판매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수많은 상표 출원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달 말에 로블록스와 협력해서 나이키랜드라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에는 가상 운동화 회사인 FKT라는 아티팩트로 발음하는 이런 회사를 비공개 금액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조시 거벤이 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IP가 우주에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내놨고 NFT 가격이 대략 갭 같은 경우는 8.3에서 415달러 사이를 의료 제조업체들이 실제 후드티와 함께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NFT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과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또 전망 들려주실 분이죠. 천기가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기가이님.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꼭 주목해야 될 이슈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그 연관주 대보마그네틱스나 나인테크, 현우산업, TCC 스틸 40에서 80% 정도가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분응선이에요. 왜 구분응선 9.5분 응선이냐면 이게 지금 청약이 지금 당장 1월 18일 내일이죠. 내일 관련해 공모 청약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거의 일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되면 그게 끝나는 거고요. 지금 9.5분 응선이고 장중에 폭락할 때 짧은 단타면 가능하지 주린이나 직장인들은 지금 매수는 안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보다 다른 이슈, 큰 이슈가 뭐가 있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냥 호재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바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어떻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지난주 제가 언급드렸던 그때 다 매매를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 관련주보다 다른 일정 이슈를 봐야 되는데 제가 좋은 이슈가 뭐가 있냐 그러면 수요일 날 정도에 그 한국 모바일 협회 대한민국 NFT 포럼이 있어요. 저 방송 이전에 지금 세계적 이슈도 봐도 그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나이키사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수요일도 한국 모바일 협회 우리나라 NFT 포럼에 오늘 좀 네. 전화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NFT 포럼 이번 주 수요일에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기가인님 이번 주 NFT 포럼 이슈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NFT 포럼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같이 봐야 되는데 이메일 맥스나 컴투스, 텍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 정도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P2E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산업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뭐 게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또 이런 이슈들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중기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주 M2N을 제가 내외 경제 방송에서 12,200원부터 제가 중기로 드린 거거든요. 목표가 13,000원 제시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13,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 사신 분도 계실 건데 혹시 몸판 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AS 영상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M2N이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파산 신청 때문에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님들 M2N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실험 원하는 분들은 저 영상 듣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월한 지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쇼일 뿐이다. 당장 거래 재개는 이틀 또는 길면 한 달 안에 재개된다. M2N 연관해서 재료는 1월 18일이죠. 내일 아마 6시 이후에 공시 나올 건데 신라젠 재개와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M2N 혹시 몸파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도 추천드렸던 거 아나페스 보시면 26,650원이거든요. 역시 N벤치 투자 1,580원인데 제가 아마 내외 경기 통해서 1,200원대 아마 중기로 드린 걸 거예요. 계속 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N벤치 투자나 아나페스는 GCT 관련인데 설날 전후로 GCT 세미컨덕터가 한국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박셀바이오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중기적으로 편입시켰는데 39,000원부터 한 35,000원까지 박스가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M2N 또 바로 또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2N 지금 한 거래 재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동안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M2N 또 수익하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벤츠 투자와 또 아나페스 그리고 박셀바이오 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보고 단기 관심주로 내일자에서 정책 토론회 관련주, 치매 관련주에서 유효산업과 대웅무제약 드렸는데 역시 지난 금요일 날 10%에서 20% 수익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기쁘고요. 오늘 그 관심주는 바로 그겁니다.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수요일 날 일정이거든요. 역시 한국 모바일 협회 대한민국 NFT 포럼이에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텍스트, 자이언트 스텝인데 개인적으로 위메이드 맥스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제 차트를 떼어놨는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놀고 있어요. 38,000원 이하권 37,000원까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 맥스 37,000원 이하 또 38,000원에서 37,000원 이하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메이드 맥스에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2주가 지나가면은 설날이죠. 민족의 아주 큰 명절인데, 그리고 대선이 이제 한 달 남는 시국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는 결국에 설날 민심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동산 대책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SG 세계물산, CI테크, 지능기업 이 정도 섹터 관련해서 종목을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대선 관련주들에도 계속해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이번 한 주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종합 주가 지수가 2,850 정도로 저는 예상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돼서는 기관 투자가 힘이 필요합니다. 왜 지난주까지는 기관 투자가 1개월 맞는다고 시장에서 주식을 무던히 팔았죠.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 모두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동차주나 반도체주가 종합주가 지수를 지지해 주고요. 수익률 게임은 결국 코스닥의 개별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늘 같은 장 아직 빠져나오면 대형주는 짧은 단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 순환 매장에서는 좀 괜찮은 테마나 괜찮은 업종, 끼 있는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오전에는 매수 동참, 오후에는 이익 실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죠. 오전에 매수, 그다음에 오후에는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 외국인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기가이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분과 전화 연결해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관련한 또 이슈들 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뭐 금리 인상 시기가 3월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죠, 앵커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부의장하고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3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냄과 동시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3월 달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연준 관련 인사들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죠. 연은 안에서 뭐 제3인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에 근접해 가고 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네. 상당히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그 시장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은 3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은 한 80%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또 한 번의 더 금리 인상.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뭐 미국 증시에서 보면 별의별 소문들이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뭐 지금 테이퍼링 조기 종류가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지금 현재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에서 아마 이게 1월 달에 조기 종료될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1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낸다는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다. 이거는 네. 선동에 불과한 거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 정책이 바뀌는 시기, 이런 어떤 변곡점이 오는 시기에는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또 뭐 뉴욕의 연은 총재인 만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그렇죠. 있게끔 비둘기파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보다 또 뉴욕 증시 뭐 계속해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금융주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렇게 세 군데가 지난 주말에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JP 모간 같은 경우에 예상치,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지난해 4분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순이익이 한 1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네. 주가가 6% 좀 넘게 떨어졌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순이익이 작년 4분기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전 4분기에 비해 가지고 26%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웰스파고는 지난해 1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순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네. 발표를 하면서 3.7%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분기별 실적을 1년 전과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월가에서 분석하는 걸 보니까 은행들이 어느 은행을 막론하고 비용이 다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증가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언급이 있었고 JP모간이나 이 시티그룹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은행에서 이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대부분이 인건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네. 본다면은 아마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뭐 경제 지표도 사실상 좋지 않게 나온 걸로 이제 보이는데 특히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 소매 판매가 시장에서는 0.1%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발표는 무려 1.9%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개월 사이에서 가장 큰 폭의 지금 감소세고 네. 이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한 것만큼 이렇게 크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소매 판매 13개 분야 중에서 10개 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월이면 사실 연말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12월 달에 소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것도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는 게 네.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몇 가지 이유를 갖다 꼽아보면 첫 번째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 물류 차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12월에 소비할 걸 11월에 땡겨서 소비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좀 일찍 네, 시작을 네.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12월 달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막판에 굉장히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혼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는 소비로 굴러가는 경제거든요. 그럼요. 3분의 2가 소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특정한 한 가지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도 좀 위축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왔는데 1월 달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68.8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2월 달 확정치가 얼마였는가 하면 70.6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한 70 정도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지표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2월 달 산업 생산이 0.1%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은 0.3%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분위기를 다운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0.3%가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자동차 생산이 1.3% 꽤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급증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자동차 공급 부족 이것도 역시 큰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또 이 연준에 관련한 이슈들도 있는데요. 미 연준 부의장 2명입니다. 한 명은 레이얼 브레이너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고 지난주에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한 명도 매파 성향의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라 블룸 레스킨이라고 전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1기 때는 연준 이사를 지냈고 네. 2기 때에 재무부 차관을 지낸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매파로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개혁법안 도트 플랭크법을 제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 발언 중에서 재밌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뭔가 있을까요? 하면은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은행들이 이 말하자면은
석탄 같은 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오. 그런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진보적인 네. 강성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겠느냐? 네. 미국 언론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 다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통과할지 좀 의문시 된다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두 명의 연준 부의장하고 또 두 명의 이사도 지명을 했습니다. 모두 다 흑인으로 지명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완벽하게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 1명, 부의장 2명, 네. 이사 4명. 네. 이렇게 완전히 다시 진용이 짜여져서 오랜만에 공석을 다 채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또 뭐 2명 모두 흑인이다라고 또 얘기를 이사들이 흑인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첫 여성 흑인 그렇죠. 이사가 근데 나오는 그중에 거죠. 한 명은 여성이죠. 네. 그래서 여성 연준 이사 중에 흑인 여성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